안녕하세요. 소중한 중년의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나가실 이야기는 조금 길고 복잡하며 가끔은 문장이 짧았다가 길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꼭 한 번쯤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여러 국면 중 우리가 흔히 놓치거나 혹은 외면하기 쉬운 성생활과 건강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년의 성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논의하며 아울러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면 좋을지 여러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성에 관한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왔습니다. 젊은 사람에게조차도 성에 관한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은 어쩐지 금기 혹은 불경하게 여겨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며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며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드는 시점에도 몸과 마음이 옛날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6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한창 기력이 좋고 때로는 심리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훨씬 젊게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노년기의 성생활이겠지요. 사실 성생활이라는 표현이 주는 이미지는 대부분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욕이라는 것이 몸의 에너지가 충만한 젊은 시절에 주로 느껴지는 것이며 나이가 들면 사라지거나 극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성욕과 성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몸 상태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분들은 성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며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삶의 활력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가슴이 뜨끔해지거나 쑥스럽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뭘 그런 걸 하고 넘기고 싶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나 젊은 시절의 취기 어린 낭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연결되고 친밀함을 확인하며 살아있음을 체감하는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 또는 노년에 접어든 부부 또는 연인에게도 성생활은 단지 욕구 충족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긴밀함과 삶의 의욕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전반적 기능이 전성기 때와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혈관 관련 질환,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미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과도한 성행위가 심정지나 뇌출혈 같은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는 성관계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 같은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건강 상태에서 무리한 성생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남의 일처럼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4050대를 성교중 돌연사 위험이 높은 연령대로 지적하는 의학계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곧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슬슬 높아지는 시점에 성행위를 지나치게 격렬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생활은 위험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론 짓는 것은 너무 극단적일 테지요. 성생활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실제로 규칙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심지어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남성분들 중에는 성생활을 통해 삶의 의욕을 다시금 찾고 적절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여 오히려 예전에 고질적으로 있던 만성질환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애정과 유대가 돈독해지면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듯이 성생활 또한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이미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성생활을 잠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술이 들어가야 분위기가 산다며 음주 후에 성애미를 시도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혈압을 가파르게 올릴 위험이 있어 역시 돌연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조차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 성생활에서 과도한 체위나 위험천만한 시도는 생각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목 주변 경동맥 부근을 강하게 누르거나 심하게 조르는 행위는 우리 몸이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하는 작용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발기부전 치료제나 일명 정력제라고 불리는 제품들도 무턱대고 복용하면 심박동 이상이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도 나이가 들면 늘 잠재적 위험이 올라가는 법이니 성생활을 지속하시려면 꼭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인간적 애정과 친밀함을 회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생활은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욱 건강한 삶의 리듬을 찾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몸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지침대로 복용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부담 없이 천천히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중년, 노년의 성생활은 오히려 젊은 시절의 성생활보다 한층 여유롭고 깊은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성생활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으니 결국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유한하며 이 몸도 언젠가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노년의 성생활이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살고 자연스럽게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우리의 실존적인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통 앞에서는 그 자연스러움마저 쉽지 않게 느껴지죠.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찰하는 바에 따르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이 급격히 얕아지고 약해져서 마치 곁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건강할 때는 들숨과 날숨이 명확히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데 수명이 다해가는 분들의 숨결에서는 열감이 거의 사라집니다. 코 밑에 손을 대어도 그 미세한 흐름조차 인지하기 어려워지면 이미 임종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을 거의 하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뇌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소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자녀나 가족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어도 그마저도 힘이 다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임종 직전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저 희미한 숨소리뿐일 때가 있지요. 게다가 체온이 내려가는 현상 또한 사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이 끊임없이 열을 만들어내므로 약간의 미열이라도 감지됩니다. 그런데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손발이 점차 싸늘해지고 가슴을 만져보아도 온기가 가시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냉각된 상태로 변하기 전까지 미묘한 온도 저하가 서서 이어지는데 이를 가까운 분들이 곁에서 지켜보면 왠지 모르게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회광반조 회광반자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깨어나거나 혼미하던 의식이 맑아져 식사까지도 곧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드디어 좋아지시는구나 하고 반가워하지만 슬프게도 그 이튿날 혹은 그로부터 반나절 뒤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처럼 남아있던 에너지를 단 한 번에 터뜨린 결과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불교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마음작용과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가 한순간 깨어난 듯 작용했다. 사그라드는 특별한 상태로 설명되곤 하지요. 그뿐 아니라 평소엔 걸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드셨던 분이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의 기운이 미친 듯이 솟구쳐 엉금엉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세수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그런 반짝 호전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에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의외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참으로 신비롭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격의 급격한 변화도 눈에 띕니다. 부드럽던 분이 때론 참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지고 반대로 날카롭던 분이 갑자기 한없이 온화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 신체 기능이 한계점에 이르면서 뇌에 공급되는 산소나 영양분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죽음을 앞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삶에서 쌓인 미련과 후회를 격정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요. 한편 과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꿈에서 자주 본다거나 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부르는 걸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있는 가족들은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불교나 다른 전통신앙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의식이 점차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평소에 잊고 지냈던 이들이나 중요한 인연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온다며 짐을 싸든 마음에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시각에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해탈로 가는 문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한 집착과 미련이 남아있다면 고통스럽게 다시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곧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성욕 그 자체도 물론 욕망의 한 영역이지만 이를 무조건 강제로 끊어야만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해당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신자의 경우 자신의 삶의 여건과 인연에 맞춰 성생활을 하되 지나친 욕망이나 집착에 빠져서 스스로를 해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억압이나 급욕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리적 좌절감이나 강박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에서 말하는 욕망의 단절은 자연스러운 소멸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불교 수행에서는 단계적으로 번뇌를 줄이고 지혜를 키우며 결국에는 성욕이나 기타 집착이 저절로 엷어지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너무 조급하게 욕망을 끊어야 하며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선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나머지 순간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이미 많은 욕망이 사그라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혹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가, 미련이나 후회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가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과 아직 못다한 이야기 서로 풀지 못한 갈등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워온 분은 설령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 몸짓이라도 다독여주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말기 환자의 돌연사 혹은 임종 직전 변화는 과학적으로 비교적 잘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도 많습니다. 회광반조의 정확한 메커니즘이라든지 임종 직전 이미 세상을 떠난 친지가 나타나는 꿈의 실제 혹은 오랜 시간 혼수 상태였던 분이 마지막에 의식을 잠깐 되찾는 순간 같은 건 말이지요. 그래서 의료적 처치만큼이나 영적 정신적인 케어도 강조되고 있으며 임종 돌보 모스피스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은 시간을 완전히 고통 없이 보내긴 어렵다 해도 적어도 정서적 안정과 평온함을 느끼며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날의 목표 중 하나이니까요. 중년 이후의 삶을 보다 알차게 사시면서도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성생활 역시 무리 없이 즐기면서 마음속에 누적된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얻되 자기 몸 상태를 늘 살피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상대방과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산 길이 길수록 부부로서 혹은 연인으로서의 호흡이 더 깊어질 테니 서로 의사가 통한다면 충분히 은은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분명 그 끝에 맞이하는 죽음 또한 덜 두렵고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 경전들에서는 죽음을 늘 곁에 두고 관찰하라, 사무량심 중 하나인 사념처 수행고 하는데 이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절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게 하려는 배려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난다는 사실은 슬프고 그들과의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삶이 유한하기에 우리는 오늘이 더 소중해지는 것 아닐까요? 언젠가는 사라질 몸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체온과 숨결 나아가 서로의 온기를 더 세심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성생활이든 가족과의 교감이든 또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수행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가 너무나도 값진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정신적 징후들은 때로는 두려움을 부르지만 한편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미리 알려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고치거나 살려야 한다는 집착만으로 애타기보다는 떠나는 분이 편안하고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곁에서 온정을 전하는 일입니다. 차가워지는 손발을 따듯이 감싸주고 혹시 부담 없는 상태라면 음악이나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또는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광반조가 일어날 기운이 솟듯 보이더라도 오히려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 마음을 다해 함께 있어주며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결국 성생활과 수명이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있듯이 욕망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건강한 성생활은 분명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성생활의 방향이 지나친 탐욕이나 무리로 치닫는다면 오히려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법이니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정도 삶과 죽음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유한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에 찰나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노년이 오고 그 노년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성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동반자와의 정서적 결합, 나아가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북돋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의사의 조언을 듣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이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고 혹은 함께 편안하게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오고 다시 인연에 따라 흩어집니다. 살면서 맺는 인연 중에서도 부부 또는 연인 간의 관계는 실로 크고 소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동시에 언젠가 찾아올 이별을 대비해 마음에 걸린 일들을 미리 풀고 혹여악연으로 남아있을 불화를 조금씩 해소하며 마지막을 담담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을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실 텐데요.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되 마냥 미래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누군가와의 애정과 교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생활도 죽음에 대한 인식도 결국 삶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화하느냐의 문제이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언젠가 떠나는 여행을 합니다. 그 떠나는 여정에 유쾌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걱정 혹은 아쉬움과 미련이 함께 깃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감정마저도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중년의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더 풍부한 경험과 통찰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괜스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활력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성생활을 적절히 이어가시면서 한편으로는 삶의 마지막도 마음 한구석에 담담히 품고 준비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의 가까운 분이 혹은 스스로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거나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임종이 임박해 보인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징조들을 유심히 지켜보되 너무 겁먹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 순간에 최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사라져도 손끝의 온기와 눈길의 따스함을 전할 수 있고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임종을 맞이하는 분께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삶은 결국 성과 죽음 희로애락 그리고 무수히 많은 감정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성숙한 시선으로 노년의 성을 바라보고 왜 이런 욕망이 남아있을까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득이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솔직히 말을 건네며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미 병세가 심각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젊은 시절에 불꽃을 태우고 싶다는 생각을 품으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충동적이고 무모한 결정은 결국 큰 후회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지루함을 참아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조금이나마 맞아 노년의 성생활이라니 이상한 게 아니었네라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셨거나 혹은 임종이 가까워질 때 이런 징조들이 있구나 막연히 겁내기만 했는데 이제 좀 알겠다라고 느끼셨다면 저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이야기가 길고 복잡했어도 그 속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문장 하나쯤이 담겨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장편 소설과 같아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요. 중년이라는 시점은 그 소설의 한가운데쯤 해당될 수도 있고 이미 종장에 가까운 어느 페이지를 넘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페이지에 서 있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작가입니다. 남은 분량이 얼마나 될지 확실치 않더라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채워가면서 후회 없는 결말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자신을 아끼고 다가오는 것들 그것이 성적 욕구든 죽음의 그림자든 모두 담담히 수용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존엄한 태도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 선에서 욕망의 불꽃을 조금씩 지피고 때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열정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며 동시에 어느 날 찾아올지도 모르는 별리빌리의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따뜻하게 감싸는 태도를 기르는 것. 그리하여 내 삶의 날들이 언젠가 끝나더라도 나는 사랑했고 나는 충실했으며 나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보듬으려 노력했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에 보답할 만한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글이라 읽는데 꽤 시간이 걸리셨을 텐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과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나누시는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